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훈풍, 시장 3대 지수에 모두 영향을 줬는데요. 이제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밝히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그러니까 피벗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워딩이 있었는데요. 바로 점진적이라는 삼음절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점진적이라 하면 25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50bp까지 그 여지가 좀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탄력을 조금 더해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기분이 좋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또 우려의 그림자도 한 가닥은 드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란이랑은 조금 협상 테이블을 좁혀가나 싶으면서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헤즈볼라의 공격을 감지한 이스라엘이 먼저 타격을 하면서 헤즈볼라 역시도 로켓을 발사하면서 지금 다시금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열려봐야지 그 분위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힘겹게 8월의 마지막 주에 도래를 했습니다.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 8월 28일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렸었는데 당장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 통상 한 70년 정도 역사를 지켜봤을 때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8월의 마지막 주 늘상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우려를 할 필요도 그렇다고 낙관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아직까지는 확인할 이벤트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그래도 하방을 밸류업 쪽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장 다음 주가 지나면 9월 달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밸류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기업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의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특별한 이슈라든지 특정 테마를 제외하고는 바이오나 건설이나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장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 대선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섹터 무엇이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에 대한 좀 리스크도 줄여갈 수 있는 섹터로 꼽히기도 하죠. 때문에 소거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바이오랑 건설 쪽은 좀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이오부터 한번 보시죠. 자, 약발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급했던 걸까요? 천천히 소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한양행의 렉라사 이슈였죠.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어떤 한계적인 측면도 좀 돌파한 개념이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슈였다라고 꼽혔었는데 병용요법이라 그런지 시장의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우였던 걸까요? 기존의 비소세포 폐암의 표준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를 해봐도 사망 위험이 좀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렉라자의 점유율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측면만 봤을 때도 앞으로 로열티 전망이 상당히 해피합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유한양행이 다시금 주가가 상승 기조로 틀다 보니까 같이 실망하면서 빠졌었던 올해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꼽을 수가 있겠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재승인 서류를 빠르면 9월, 10월에 제출할 것이다. 이 워딩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HLB 그리고
HK 이노엔과 한올 바이오파마 등 굉장히 기다리는 신약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주가의 향방 그리고 유한양행의 시세는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볼 수 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 두 분께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렉라자만큼이나 우리가 이건 하반기 기대감으로 끌고 가자라고 했었던 키워드 바로 생물보안법 이슈입니다. ST팜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편지가 하나 날라왔었죠. 바로 이 생물보안법을 주도했던 하원 의원들이 FDA 국장에 이런 서한을 보낸 건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중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상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소속돼 있는 병원에서 임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위구르족들의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 임상을 한다면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중국군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면 미국인들의 지적 재산권에도 위협이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또 더 조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특정 제약사들, 일라이릴리라든지 화이자에 대한 언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또 10월 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수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을 비롯해서 이제 한미약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 가운데서도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지는 좀 추려봐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상당히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금까지 낙폭이 컸던 기업 가운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좀 자금을 끌어와서 좀 고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라라면서 또 플랫폼 기업들을 꼽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지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이오만큼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없지만 차근차근 그 시세를 모아가고 있는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건설인데요. 자, 건설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조금 반박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아지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황이 이렇게 잘 가는데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 안에서 개별 기업 단으로 오늘은 조금 봐야 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자, 증권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 금리 인하겠죠. 그동안 업종의 투심을 눌러왔었던 금리 인하, 금리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주가 흐름이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우려 요소는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상승폭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은 가져야 한다라는 게 그 골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개선 요인으로 금리 하락, 그리고 매매 거래량의 증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전세가 상승도 같이 맥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이나 착공 증가, 착공 물량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적에 바로 기결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중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매크로 요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그런 마이크로 단에서 실적이 조금 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해외 수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건설사들 실적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거의 대부분 브리핑에서 다뤄왔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해외 수주가 그나마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눈높이가 낮았던 것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컨센을 상회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시세 없지 않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원가 때문이었는데요. 분양받은 물량은 많이 없는데 인건비라든지 원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자라는 건데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3, 4분기에 대규모 착공 그리고 준공 물량이 나올 걸로 예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한 게 이 대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가 되고 있고 서울은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수도권, 경기라든지 용인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미달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뼈아픈 대목이죠. 부동산 PF도 아직 남아있네요. 자, 업황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 이 부분이 해결된 기업은 그래도 투자를 해볼 법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 기업 무엇으로 골라봐야 할지 두 분께 조금 더 힌트 얻어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앞서 중동 이슈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시금 확전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선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쐐기 발언 상당히 해피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애플의 대항마로 혼합 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전 프로가 잘 안 팔려서인지 이 부분 개발을 중단했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끝으로는 밸류업 관련해서 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0.7%, 1%도 되지 않는다는 점. 일본의 벤치마킹을 한 거지만 일본 기업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갭 차이가 크다라는 점 유의하면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 출시 관련한 기대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누러 가보시죠.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일단 먼저 지난 금요일장 복귀하면서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인데요. 유한양행 쏘아 올리긴 쏘아 올렸었네요. 당일날 시세가 너무 안 가서 이게 무엇인고 우선주가 가니 이게 정말 무엇인고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시세 얼마나 간다고 보세요? 일단 뭐 유한양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특히 뭐 약품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렉나자가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이제 병용요법을 하게 돼서 특히 이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기존의 이제 신약들이 이제 승인이 성공했을 때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좀 거의 비슷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FDA 승인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 좀 한 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8%의 상승폭은 충분히 나왔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특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 직전부터 왜냐하면 마감 기한도 충분히 있었고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을 좀 많이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라든지 지난주에 좀 상승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균적인 상승치는 좀 많이 나왔었다.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세가 더 나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앞으로부터는 이제 이 블록버스터 약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인정이 될 것인가 그런 매출에 대한 좀 그죠. 예. 증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러면 유한양행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이런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쵸. 일단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관심 키워드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단은 이중항체 ADC 쪽 플랫폼 사업자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ABL 바이오 말씀하시죠?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ABL 바이오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하,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또 제형 변경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특허 만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제형 변경이랑 ADC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만 좀 확대를 해봐도 되고 그리고 사실 올 초에 또 있었던 중에 하나는 메시 치료제입니다. 이 지방간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좀 지방간 치료제라는 것은 또 사실 전무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 당뇨라는 것도 그렇고 이 지방 간에서도 이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매시 치료제 쪽을 또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뭐 대형주 쪽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특히 생물보안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히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이렇게 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많이 바스켓으로 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특히 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좀 담아야 되냐라는 좀 얘기를 해봤을 때는, 특히 적자 기업이 상당히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유증이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를 사실 저희가 일일이 좀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죠. 페트론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먼저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또 최근에 유증을 했거나 최근에 상장을 했거나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자꾸 가지고 계시지는 하지만은 초기 임상의 경우에는 특히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셌었습니다. 특히 뭐 2상에서 3상을 넘어간다든지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쪽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높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렉라자 승인이 났는데도 유한양행 주가가 안 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의 키워드는 항암에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로 넘어갔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는 거 다시 복기를 해주시네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럼 어떤 기업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전부 다 한 번씩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퓨처캠이라는 종목인 다들 아실 만한 분은 아실 네. 종목인데, 일단 퓨처캠이라는 종목은 사실 다른 항암이랑 좀 다르게 이 방사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방사선 의약품 항암제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 임상 1상 당시에 다른 대주군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보여줬던 것이 좀 국내에서는 좀 특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정으로 봤을 때도 특히 하반기에 같은 경우는 국내 시가처 이상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근데 또 같이 미국하고도 같이 병용으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 이상 임상 또한 이제 내년에 데이터가 발표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국내 임상이 좀 뚜렷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미국 임상도 특히 유의미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방사선이면 이게 특정 암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암에 다 일단은 해당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전립선이요?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방사선 암이라는 것이 사실 좀 생각보다 다른 암보다는 좀 관찰이 좀 쉽다, 데이터에 대한 그런 팔로우가 되기 쉽다라는 네. 종목으로 좀 단순한 종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FDA 승인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했었던 기업 HLB라서 이제 재심사 요청 서류만 보내고 나면 뭐 FDA 허가는 따놓은 당상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HLB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특히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네, 되게 네,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임상이라는 것이 자꾸 미뤄지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믿고 가야 되나, 그런 좀 의구심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개인적인 뷰기 때문에요. 또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퓨처캠을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는 참 바이오 이슈가 많았는데 생물보안법도 우리가 너무나 기다렸었는데 그 당일날 주가 한 5%가 안 나요? 네. 심지어는 어떤 기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길리어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탄력이 좀 덜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형주가 삼바 대표적인 거고, 중소형단에서는 ST판, 바이넥스 꼽을 수 있는데, 중소형 쪽이 탄력은 좋겠지만 또 대형주를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전략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결국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구체화가 되는 시기인데도 주가가 좀 이전에 비하면은 탄력도가 좀 낮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이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근데 결국에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의 50% 정도가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이 수주들이 다 어디로 분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가져갈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을 제외한 우방 국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수주를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또 많지 않은 부분들은 좀 우려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CDMO 기업 쪽으로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이 훨씬 더 지금 월등히 규모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 탑픽을 좀 보면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일단 규모적으로도 네. 가장 크고 이제 연매출이 또 4조 원 돌파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출난 또 이런 이제 차별 경쟁력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또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중소형단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바이오가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상업화된 제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업화된 제품은 이런 이제 대형주 쪽에서 대부분 대량 생산을 하는데, 지금 임상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소형 단이 맞겠고,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뭐 알고 계시는 대형주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CDMO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생물보안법이라는 키워드,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국의 물량, 중국이 다 뱉어내는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지와 더불어서, 캐파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쉽게 물량을 또 주기가 어렵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주가 길게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짧게 시세 보시는 분들은 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중소형단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사실 금요일 날 시세가 좋았던 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생물보안법 이슈 ST팜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이제 나왔었고, 플랫폼 기업도 좋았거든요. 네. 요즘 이슈가 사실 너무 많아서 그렇지, 원래 그 하락장 전에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기업들, 알테오젠, 네. ABL,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 플랫폼 쪽은 어떻게 보시고, 혹시 보시는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플랫폼보다는 이제는 좀 바이오시밀러 쪽에 시밀러요? 네, 좀 집중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좀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규 관점에서는 사실상 조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덜 오른 쪽을 좀 찾자면은 이제 시밀러 쪽 그리고 CDMO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기타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밸류 부담이 낮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투자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장을 미리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각 섹터별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제 주제 좀 넘어가서 건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반응이 오고 있는데, 그 분양 물건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싶거든요. 주임님, 대형주를, 이런 측면이라면 대형주를 봐야겠죠? 일단은 대형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중소형주를 보신다면 사실 그 단의 이제 건자재 기업들에서는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일단은 다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특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분들이 더 많겠지만요. 이 지금 최근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데이터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뭐 방배동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분양가가 나왔고, 뭐 청담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분양가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분양 물량이 급감한
침체감함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위주가 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도 특히 이 자극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왜 대형주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특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방 같은 서울 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존의 하락폭 대비해서 대부분 다 회복했다. 그리고 뭐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좀 미분양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특히 좀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일단 사실 대형주에서도 지방 관련 분양한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익스포저가 상당히 좀 낮다, 중소형주 대비 좀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건설 쪽에 대해서 특히 이 금리나 압박 이런 특히 파월이 이제 올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특히 이 건설 시장에 대한 좀 전체적인 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 종목들 내에서도 대형주 내에서도 특히 양극화가 좀 심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대형주 내에서도 이 부실 시공에 대한 그런 예전에 과거 그렇죠, 업력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계속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소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대형주 내에서는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은 종목 플러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대비 특히 보증을 좀 많이 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PF 보증, 뭐 브릿지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한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들이 좀 낮은 기업들을 좀 손을 해야 되지 그렇겠네요.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몇 가지 추려왔었는데요. 오,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뭐 HD 현대산업개발 이런 예. 부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뭐 저는 대우건설 이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분양 관련한 뭐 대선 충당금이 사실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네. 대형주 다 존재하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이 대형사 내에서는 특히 좀 상위 티어에 좀 드는 정도 수준의 이제 양호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향 이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특히 앞으로 좀 남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사실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이제 그 원전 쪽으로 좀 사실 노이즈가 있는 것은 좀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지만은 사실 이 중동향으로 앞으로 터질 뭐 리비아라든지 그런 대규모 수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건설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미분양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은 양호한 수준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해외 수주 물량은 우리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채워진다면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서 두 가지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대형주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일 것 같은데 네. 워낙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또 차선책으로 대우건설 주신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HDC 현산의 경우에는 우리 이슬이 대표님이 진지게 주셨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신규 접근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 AS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건설주를 만약에 보신다 계속해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종목만한 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 그래요. 구간에 있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여전히 좀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에는 여전히 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는 이제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 정도는 좀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뭐 확정적이죠. 결국에는 뭐 B컷이냐, 25bp냐 이 차이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뭐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PF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의 제한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을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택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제 그 도급 형태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도권의 집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은 좀 부담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세론 그리고 이제 단기 조정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관찰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사실 그 인도 매출이 원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인도 매출 비중이 내년부터 한 4천억 정도 좀 플러스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런 해외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좀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거의 9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일이 끊길 일은 없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건설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주액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대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조정을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좀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마라톤 같이 접근을 해야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빠르면 4분기 그리고 내년이면은 용산 부지에 들어가는 것들도 좀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확인했어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뭐 해외 그리고 인도에 그리고 수주 잔고 9조 원의 아주 유망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좀 백업을 해볼게요. 전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으로서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 반응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전쟁 관련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헤즈볼라에 좀 선제 타격을 하고 헤즈볼라에서 또 로켓을 이렇게 쏘고 주고받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이번 전쟁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례로 증거로 보여주는 첫째 하나가 특히 이스라엘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이 전쟁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좀 오른 부분 그런 부분과 그리고 특히 이 주말간에 좀 있었던 부분 중에 이 파월에 이제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에 특히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가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더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를 해도 되지만 특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파월에만 좀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자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엔비디아 아직 확인하고 가야겠죠?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잭슨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게 또 이제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또 한 번의 그런 방향성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만약에 하회라거나 조금 이제 생각보다 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충격이 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그 수요일 이전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좀 과대낙폭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선 접근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월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의류주도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참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두 분 말씀 바탕으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